우리 몸속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 그런데 환경 호르몬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까요? 환경 호르몬은 주로 음식 섭취나 생활용품을 사용할 때 피부 접촉과 호흡기를 통해서 유입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 화장품에서는 파라벤에, 매니큐어나 향수 등에서는 프탈레이트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화장실은 안전할까요? 비누 속에는 트리클로산이라는 생식과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고 샴푸나 치약 등에도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부엌. 하지만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엔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가 들어있고 생선에도 다이옥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 가까이 있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발명된 플라스틱은 그 편리성에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가볍고 단단한 데다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 수 있고 저렴하기까지 해서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혔습니다. 플라스틱의 가공이 쉬운 데에는 프탈레이트의 공이 큽니다.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하도록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곳에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렴하고 튼튼한 플라스틱은 순식간에 유리와 나무 같은 기존의 자연물질들을 대체해 나갔고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말의 그 단어 뜻은 가소적이다. 빚어내기도 좋고 형태가 가공하기가 좋고 이런 특징이 있는 게 플라스틱의 특징인데 그런 특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화학물질을 우리는 가소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소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는 인류가 만든 화학물질 중에 정말 너무 기능이 너무너무 뛰어난 물질이 바로 프탈레이트 가소제예요. 그런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프탈레이트가 안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이 불가능하고 그런 플라스틱 없는 현대인의 삶을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현대인들의 생활은 플라스틱 없이 생활할 수조차 없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5mm 이하로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을 포함한 다양한 오염물질의 운반체가 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제자연보전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세탁기에서 나오는 섬유 조각, 타이어 마모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가루, 또 이를 통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미세 플라스틱 발생 원인의 87%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미세 플라스틱은 대기를 통해 최대 약 100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다는 발표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과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섭취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경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경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리되지 않아서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에서 이제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도 상당하지만 섬유에서 나온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거기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 양이 진짜 상당하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계속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합성 섬유들이 결국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계속 빨면 옷이 얇아지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이 다 빠져나가고서는 계속 얇아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섬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양이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하구를 이제 거쳐서 그냥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는 천일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산 천일염에서
최대 28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인당 매년 소금 3.5kg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 500에서 8,000개를 소금과 같이 먹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는 1년에 신용카드 4장 또는 500ml 플라스틱 페트병 1개에 버금가는 양입니다. 이제는 가장 안전해야 할 식탁도 환경호르몬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상에서 노출되는 환경호르몬은 미미한 수준이고 기준치를 준수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치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전할까요? 어느 제품당 특정 물질, 프탈레이트는 얼마, 비스페놀은 얼마 이런 식의 어떤 그 허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은 자기네 제품들을 만들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요. 예. 그러면 안전한 거냐? 제가 이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2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노출되고 있고 우리는 그중에서 주요 환경호르몬 여러 가지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루에 매일 노출되고 있어요. 싱글 케미칼 기준으로 특정 제품에서 어느 정도 이하로 생산하고 유통하라라고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품종, 다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합의 값으로 계산을 해서 위해성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기준보다 더 낮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자기가 그것만 소비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소비자는 늘 생각하면서 소비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일상의 위협이 된 환경호르몬.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과 노력을 해야 할까요?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호르몬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한 사람. 그녀는 답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